요즘 가장 핫한 조합이죠. 마이크로소프트랑 오픈 AI. 다들 완벽한 파트너십이라고 칭찬 일색이었는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좀 아슬아슬한 진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어마어마한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이게 뭐냐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입니다. 정말 입이 턱 벌어지는 숫자죠.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오픈 AI가 단 한 분기, 그러니까 석 달 만에 까먹는 돈이에요. 예상 손실액이죠. 자, 그럼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어떻게 3조 달러짜리 거대 제국이 분기마다 120억 달러씩 손해보는 회사에 이렇게 의존할 수가 있는 걸까요? 이 모순, 이 역설이야말로 지금 AI 열풍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네, 겉으로만 보면 이 파트너십은 정말 서로에게 이득인 완벽한 윈윈 관계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 그러니까 재무 구조를 깊숙이 들여다보면요, 엄청난 의존 관계가 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회계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자녀 이행 의무, 줄여서 RPO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쉽게 말해서 미래에 들어올 게 거의 확정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월가에서는 이걸 거의 은행 계좌에 있는 현금처럼 취급합니다. 그만큼 기업의 미래가 안정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이 차트를 보시면 상황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 벌어들일 거라고 거의 확정된 클라우드 수익 있죠? 그 수익의 거의 절반, 45%가 오픈 AI 서버를 돌려주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비중이죠. 그런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공식적인 회계 장부에는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빚이 있어요. 무려 6,620억 달러에 달하는 부의 부채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고요? 바로 오픈 AI 서버를 위한 특별 임대 계약이나 여러 맞춤형 거래들 속에 교묘하게 숨어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 의존 관계가 이 지경까지 온 걸까요? 그 비밀은 아주 교묘하고 또 합법적인 일종의 회계 마술에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정말 기가 막힙니다. 첫째,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돈을 투자하는데 이게 현금이 아니에요. 자기네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를 쓸 수 있는 디지털 쿠폰 같은 크레딧을 줍니다. 둘째, 오픈 AI는 이 쿠폰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서버 사용료를 내고요. 셋째,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쿠폰 받은 걸 진짜 현금 매출처럼 장부에 떡하니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월스트리트는 이 늘어난 매출을 보고 와, 마이크로소프트 대단하다 하면서 주가를 막 올려주는 거죠. 어때요? 진짜 하드웨어를 돌리는 비용 청구서가 날아오기 전까지는 이건 말 그대로 허공에서 돈을 찍어내는 완벽한 시스템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런 금융 모델, 엑셀 시트 위에서는 정말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현실 세계는 다르잖아요. 컴퓨터 서버를 실제로 돌리는 데는 어마어마한 물리적인 비용이 들고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뚝딱뚝딱 시간이 흐르고 있는 시한폭탄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 회계 장부상으로는 서버를 6년 동안 쓴다고 계산하는데 AI를 돌리는 데 필요한 고성능 GPU는 기술 발전이 너무 빨라서 3년만 지나면 구식이 되어버리거든요. 실제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회계상 처리 속도보다 2배나 빠른 거죠. AI를 돌리는 데 필요한 자원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최첨단 반도체 칩은 전 세계 생산력보다 3배나 많고요. 데이터 센터 하나 시키려고 매일 들이붓는 물의 양도 엄청나서 플로리다 같은 곳에선 공공 식수 공급에 문제가 생길까 봐 데이터 센터 건설을 막고 있을 정도예요. 심지어 기존의 공기 냉각 방식으로는 열을 감당 못해서 액체 냉각 방식으로 바꾸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건설 비용이 2배로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전력, 구리, 심지어 물까지 모든 게 부족한 상황인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반대로 AI 서비스로 돈을 벌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이 시작된 거죠. 경쟁사들이 모델 증류라는 아주 영리한 기술을 쓰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주 비싸고 거대한 AI 모델에서 핵심 기능만 쏙 뽑아내서 훨씬 작고 효율적인 모델로 재탄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말도 안 되게 싸지는 거죠. 오픈 AI의 가격 경쟁력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이크로소프트는 완전히 덫에 걸린 셈입니다.
코파일럿을 많이 쓰는 파워 유저 한 명에게 월 $30를 받아도 그 유저가 쓰는 서버 전기료조차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격을 올리자니 사용자들이 다 더 싼 서비스로 떠나버릴 테고 정말 진퇴양난인 거죠. 이렇게 비용과 경쟁이라는 덫에 갇히자 오픈 AI의 수장 샘 알트만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 이야기가 어떻게 클라이맥스로 치닫는지 한번 보시죠. 필서적인 탈출 시도가 시작됩니다. 먼저 자체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무려 $5천억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를 발표했지만 투자자들은 외면했고요. 중동으로 날아가서 국부 펀드로부터 현금을 조달하려 했지만 이번엔 미국 정부의 안보 규제에 가로막힙니다. 이렇게 모든 문이 닫히자 파산 직전에 몰린 오픈 AI는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기네 집주인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최대 라이벌들, 아마존, 엔비디아, 소프트뱅크 연합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기로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가혹한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수십억 달러를 아마존 웹 서비스, 즉 AWS를 사용하는 데 써야 한다는 거죠.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단순한 구제가 아니었어요. 사실상 인질극이었죠. 그리고 이 순간 그 완벽해 보였던 무한 자금 순환 고리는 공식적으로 깨져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둘의 관계가 파탄나고 난 뒤 그 후폭풍은 어땠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쿠폰을 줬을 뿐인데 이제는 눈에 보이는 아주 현실적인 수십억 달러짜리 문제들을 떠안게 됐습니다. 한번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세입자가 나가버린 텅 빈 집에 그 세입자만을 위해 맞춰놓은 비싸고 낡아가는 장비들만 잔뜩 떠안게 된 셈입니다. 그렇게 확실하다던 미래 수익은 이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위험 자산이 됐고요. 그동안 AI 열풍을 이끌었던 화려한 회계 마술은 사실은 아주 깨지기 쉬운 구조였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죠. 쉽게 말해 마이크로소프트는 디지털 상품권을 줬는데 돌아온 건 진짜 하드웨어에 대한 어마어마한 청구서뿐이었던 겁니다. 오픈 AI는 어쩌면 이 거대한 AI 하드웨어 거품 속에서 쓰러진 첫 번째 도미노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런 금융구조 위에 세워진 지금의 AI 열풍이 생각보다 훨씬 불안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과연 또 어떤 기업들이 이와 비슷한 비밀을 감추고 있을까요? 다음 차례는 누가 될까요?